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아울렛 화재 현장에 대해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현대백화점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8명이나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이제 현장 감식 1차를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좀 결과가 명확해졌습니까? 네, 오늘 그 오전 10시경부터 1차 감식이 들어갔는데요. 네.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1차 감식에서는 아직 확실한 발화 원인이라든가 발화 장소 이런 부분들이 아직 특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이제 2차 감식이 시작이 되는데요. 적어도 이제 감식을 할 때 CCTV라든가 이런 영상을 지금 확보를 해서 1차적으로는 이제 발화 원인까지는 아직 특정을 하지 못했는데 네. 적어도 발화 장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알려진 것처럼 하역장 부분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감식 당국에서 지금 유력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연합뉴스 TV에서 이제 단독으로 보여드렸는데 CCTV에서 이제 1톤 화물차 주변에서 좀 불길이 솟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처음에는 이제 전기차 얘기도 좀 나오다가 좀 바뀌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장면은? 네, 우선 저도 처음에 이제 전기차 얘기가 나와서 네. 이제 전기차가 이제 화재 폭주라든가 이게 굉장히 급격한 연소 영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명확하게 그 1톤 화물 트럭 후미 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발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상황이 있어서 네. 뭐 화물차 같은 경우에 이제 전혀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전기차에 대한 발화에 대한 우려는 일단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자동차 그런 뒷부분에서도 그렇게 화재가 자주 일어납니까? 지금 뭐 실제로 그 1톤 화물 트럭 머플러 부분 그 뒷부분에서 발화가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머플러 부분에서 발화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기는 어려운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머플러에 대한 열원으로 인해서 뭐 그 종이 박스라든가 근데 이제 종이 박스라는 것 자체도 네. 사실 이제 머플러에서 나오는 연기에 의한 매연에 의한 연기로 발화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적어도 그 종이 박스라든가 알 수 없는 그 물질이 어떤 인화 물질이 아닌가 이런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군요. 이제 보통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날 때 많이 좀 위험해지는 이유가 주변 차량도 있고 차량 안에 또 이제 기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 좀 그거보다는 차량이 적어서 큰 화재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지하 주차장 화재는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 차량 화재에 준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탈 수 있는 가연 물질을 화재 하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이제 화재 하중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해당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영업하기 3시간 전이었던 상황이고 실제로 CCTV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때 주차된 차량들은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에 자동차 화재에 준해서 뭐 워터 미스트라고 하는 물 분무 설비라든가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스프링클러 설비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소화 설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연기가 많았던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기 같은 경우에 지하 주차장에 보통 사람들이 내려가서 주차할 때 보면 환기 장치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걸로도 연기가 나가기엔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반적인 주차장 화재, 그러니까 즉 어떤 차량에 의한 화재 양상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네. 지금 알려진 것처럼 하역장에 여러 가지 뭐 종이 박스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부품들이 급격하게 연소가 되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연기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연 설비라든가 지금 이제 많이 뉴스에서 나오는 재연 설비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지금 작용한 화재 하중으로 작용한 이런 가연물에 의해서 나타난 연기를 뽑아내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일반적인 환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연 설비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소방대를 위한 설비거든요. 그러니까 소방대가 진압하러 들어갔을 때
어떤 교두보 확보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떤 보조적인 소방 활동의 보조적인 설비가 제한 설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정도의 연기 발생량은 네. 전혀 무용지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나 이제 스프링클러가 과연 제대로 작동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스프링클러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실제로 초기에 소화를 완전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진화를 한다거나 이런 설비가 아니라 사실은 소방대가 올 때까지 어떤 특정한 시간을 좀 지연하는 그런 설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스프링클러가 실제로 개방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떤 관심의 대상이기도 그렇죠. 한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뭐 의류라든가 종이 박스 야적돼 있는 이 정도의 하중이라면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개방이 돼서 살수가 됐다 하더라도 네. 전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뭐 진압이라든가 화세를 줄이거나 이런 영향을 주기는 굉장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지금의 사고 케이스와는 전혀 다른 어떤 맥락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스프링클러 개방 여부가 이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 큰 어떤 인명을 구하고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그 현대 아울렛이 6월에 소방시설 점검이 있었다라고 네네.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 건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24건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영향이 있었을까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이제 어떤 소방 점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소방 시설이 설치가 돼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하는 감지 설비, 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어떤 스프링클러가 기동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기동이 제대로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을 한 건데요. 지금 이제 알려진 거에 의하면 실제로 이제 감지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그러니까 선이 떨어져서 감지 신호를 제대로 못 받는 뭐 이런 부분에 어떤 지적 사항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경보를 바라거나 화재 정보를 주는 부분에서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점검을 받고 나서 시정 조치가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또 실제 뭐 CCTV 영상이나 이런 것들 봐도 방재실에서 실제로 근무자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경보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당히 좀 마이너한 부분으로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불을 완전히 끄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네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면 당연히 불을 꺼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목적은 아니다라는 게 원래 스프링클러의 역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이번 그 화재 사고에 있어서 네. 지금 이제 관련 그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은 이 화재에 대한 부분이 그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지하 주차장에 상당히 많은 가연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하역 작업하고 뭐 창고를 사용하고 물건을 쌓아두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방화 구획된 것.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방화문이라고 하는 철문 안에 네. 야적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방화 구획 형태로 좀 그 마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재가 연기가 바깥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실 이제 구획이라는 형태로 막아줘야 되는데 차단하는 문이 내려오거나 해야 된다는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지금 그 호텔 쪽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방화 셔터가 떨어져서 근데 해당 지역으로 뭐 110명 정도 대피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해당 건물로 연기 유입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해당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방화 구획이라고 하는 이런 구획된 설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연기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급격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인명 피해가 그래도 많이 났습니다. 8명이나 났는데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승강기 안에서 이제 3분이 발견이 됐어요. 승강기를 불이 났을 때 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타야 됩니까? 승강기를 이제 절대 화재가 났을 때 타서는 안 되겠죠. 이게 반드시 이제
이렇게 뭐 지하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고층에서 이동을 피난을 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뭐 비상용 엘리베이터 뭐 이거는 괜찮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비상용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비상용이라는 의미는 소방대를 위한 그런 엘리베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피난 계단이라고 하는 그런 설비를 이용해서 피난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 지금 피해를 사고가 난 그 세 분도 그러니까 사실은 해당 지역 공간에 대한 부분을 아마 근무자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다라는 부분도 아마 인지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지나가는 이 엘리베이터 샤프트가 결국 이제 굴뚝처럼 되거든요. 연기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든 일반 엘리베이터든 절대 이제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 이제 화재 안에서 들렸던 소리가 또 궁금한데 쇠 파이프가 이제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면서 그 다음에 불길이 좀 번지기 시작했다.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뭐 제가 이제 현장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 쇠 파이프에서 그 금속 속에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들은 미루어 짐작하건데 아마 이제 소방 펌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동하면서 그 이제 워터 해머링이라고 이제 수격 현상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 이제 배관 안에 공기가 있을 확률이 건식으로 공기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래서 이제 펌프에 의해서 수압이 올라가면서 일종의 수격 현상이 발생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연소 과정에서 연소에 의한 소리다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배관에서 나는 소리다라는 부분은 이제 전혀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감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규명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화재가 났을 때 젖은 수건으로 뭐 가린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좀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타면 될 것이다. 아니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지하에선 당연히 상층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 중간 정도에 계신 분들은 네네.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솔직히 어디서 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까? 뭐 예컨대 지금 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났으면 지하 1층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네. 거꾸로 밑으로 내려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들이 사실 이제 부력에 의해서 상부로 거동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꽃과 화염이 밑으로 내려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서 피난 계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피난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획이라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방화문으로. 네. 그래서 계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방화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계단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동선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하가 아니라 이제 고층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옥상도 어떤 피난의 대상이 되는 피난층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어떤 그 피난에 대한 방향의 의사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타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비상 계단 네, 그 맞습니다. 잘 피할 수 있는 그렇게 네네. 만들어진 계단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부분이 적용 가능성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일 경우에, 그러니까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네. 혹은 이제 근로자의 어떤 안전과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해가 됐을 때 특히 이제 이번 같이 이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그 중대재해처벌법 범주 안에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유통산업 적어도 지금 이제 지하 주차장 지금 안타깝게 지금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에 지금 이제 소속이 예를 들면 이제 용역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법리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화재가 났을 때 피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하역장
물건이 많이 쌓이는 지역에서 매번 뭐 저번에도 물류센터에서도 불도 한 번 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화재를 막기 위해서. 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사실 이제 하역이라고 하는 부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연물을 상당히 많이 적재하고 보관해야 되는 이런 장소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면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단차를 두고 중간에 하역하는 공간은 이제 따로 이제 별도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쪽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일반적인 주차장으로 화염이라든가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구획이 철저히 돼 있는 적어도 이제 방화문이라든가 방화 셔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조밀하게 사용되어지는 방법이 좀 구조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명의 안타까운 사상자를 낸 대전 아울렛 화재 관련해서 하문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